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더 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진영입니다.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네. 제 궁금한 거는 최 변호사님은 다 내용 이제 아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알 것 같습니까? 상당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 또한 퀘스천 마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관련 그 기업의 자문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합니다만 예. 여전히 저 또한 이 회색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 중이신 거죠? 계속? 네, 저 또한 여전히 계속 진화 공부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보니까 정부가 이래서 대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황교안 장관이 관계 장관 회의를 해서 스스로 이게 준비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네.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법무부,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비롯해서 법률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되는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TF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각 지역, 예를 들어서 교육계면 교육계, 그리고 또 언론이면 언론 돼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그 정부의 대응이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정말 각종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또 언급이 되는 게 사실 선생님께 캔커피 하나 또 카네이션 하나 드릴 수 없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 법 취지와는 좀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 처음 법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벤츠를 검사한테 줬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사랑의 증표기 때문에 무죄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와 같은 비리를 잡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주는 것을 그 또한 보니까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그렇다고 하면은 사적 자치 영역이 어리냐, 네.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삶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부랴부랴 이런 대책 회의를 했다는 맞아요. 점에서 상당 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 관련성이 모호하다 이 부분인데 네. 어떤 게 가장 헷갈리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최초의 이른바 김영란 그 국민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벤츠 여검사처럼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네. 네. 그 법이 국회로 가서 만들어지면서 떡하니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해야 어느 범위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하느냐 그것을 두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그 스승의 날에 캔커피 하나 가슴에 이제 달아주는 것도 하나도 이른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이 TF에서 행위를 할 것인데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은 100만 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고 또 사교적 의례적인 경우에 나쁜 의도가 아니고 3, 5, 10 원칙 한마디로 예.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3만 원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원칙과 예외인데 다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 50 예외가 적용 안 되고 한 푼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예. 문제는 이 김영란법이란 그 청탁방지법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란 말이 없는데도 네. 그 공직자 윤리 규정에 있는 직접적 윤리 규정을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 국가권익위원회가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TF가 좀 더 약간 완화된 범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TF 네.
말씀하시죠. 이제 반복되는 아무래도 이제 질문 중심으로 주 1회씩 자료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한순간에 해결되거나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이제 수정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주위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특히 좀 어떤 분야가 주로 좀 재점검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설마 내하고 관계가 있겠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국가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케이스에 그리고 또 종교에 있는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되는 언론사의 상임이사나 아니면은 사회이사로 있는 경우에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언론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나 또한 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를 해서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3, 5, 10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원칙과 예외와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간명한 나름대로의 국가의 기준을 그어주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너무 빨리 나왔다. 대책이 너무 대책 마련 없이 너무 빨리 성급하게 나왔고 지금 보니까 주변에 제가 알아봤더니만 뭐 그런 한정식집들 네네. 이런 데가 그냥 갑자기 안 된다는 네네. 분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 건데 좀 더 대책 마련을 하고 좀 더 정부 차원의 설명도 좀 있어야 됐었겠고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법은 벌써 1년 6개월 전에 된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의 시행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아시다시피 그 법은 분명히 9월 28일로 된다고 했는데 법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대책을 안 세우다가 지난 8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시간은 1년 이상 줬지만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2달 정도밖에 안 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는데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다가 지금 허겁지겁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그 국정감사장 정무위원장에서 어떤 그 얘기가 있었냐면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한 70명 정도 보강을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정부에서는 달랑 8명만 보완을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혹시 홈페이지 가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질문이 3,000여 개 넘게 있습니다. 근데 기껏 답변된 것은 700여 개, 30%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인원 보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것도 지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 통과부터 이제 시행까지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네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영란법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뭐 서로 전망이 다르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잘 될 것이다. 마치 금융실명제법 같이 우리 삶을 바꿀 것이다. 그런 그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이른바 아무 실효성이 없던 미국의 음주법, 금주법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학교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니까 학교 갈 때 고민 없이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런 분을 비롯해서 특히 서민들 위주로 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이상 성장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패 지수, 청렴 지수를 높이는 상당 부분 어떤 그런 기념비적 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도 이런 법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게 사실 공직자가 이 법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소극 행정을 하게 되고 일상적인 교류까지 피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영란 그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이른바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 그 거절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네. 부정한 청탁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업무 협조마저도 복지부동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누구든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정부의 정부 합동 TF가 기준을 정말 칼날 같은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청탁은 과감히 떨어내고 대신에 정당한 업무 협조,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네. 요즘 뭐 람파라치 학원도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청렴 사회로 가는 길이다. 아까 뭐 성장도 얘기하셨는데 끝으로 만약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TFT 들어가신다 치면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쓰겠다. 보완과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알맹이가 두 개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돈 얘기는 반개일 뿐이죠. 금품 수수 금지에 달하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그건 부정청탁 금지입니다. 네네. 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음으로써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깨끗해지고 있다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금품 수수 금지, 특히 예외적으로 3, 50 해놨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노력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